Good. I will try to be as efficient as possible, giving my 가능하면 input in a way 빨리 that 제 we have a 생각을 bit more 공유하도록 time for discussion 하겠습니다. later on. 그리고 나중에 토론 And 시간에 좀 더 많은 I've 말씀을 been 나누도록 hearing 하겠습니다. 제가 very carefully 듣기로 the presentations of 제가 Dr. Kim and 지금까지 Dr. 이 Sunin before, 김영환 and they are very 본부장님과 close 또 related to 김현철 what we are doing 연구원장님 here 그리고 in 박성숙 Greece. In 대표님의 my 말을 잘 organization, which 들었습니다. is active 그리스에서는 use of Florina, a small town, northwest Greece, 작은 and of 마을에 course the 저희 use of 센터가 dog 작은 partnership 마을에 있는데요. that I'm an expert and 그리스 a trainer 북서부에 위치해 since 있습니다. 2018. But 2018년부터 my 저희가 이런 colleague and my 활동을 friend 해왔는데요. Raluca 저희 Diroescu 동료들과 제 presented in 또 다른 the 동료인 previous session. 랄루카 So 디로에스코님께서도 이 when I 주제를 was 발표해 approached 주셨는데 그것도 by 잘 들었습니다. Dr. Misug, and it's my 진미석 pleasure, as I said 청소년재단 before. 대표 이사님도 앞서도 The 말씀을 topic was about 하셨는데요. youth leaders and about 청소년 innovative 리더에 관한 이야기를 strategies 오늘 of 저희가 youth 하고 leaders 있습니다. for the quality 그리고 of life for the 코로나에 young people 따른 under 청소년의 삶의 the 질을 위한 crisis of 청소년 리더의 COVID-19. 혁신 전략이 And 무엇인지 오늘 I've 그 been 주제를 놓고 이 through 세션에서 저희가 research, 논의를 하고 especially in 있습니다. European level. 그리고 I've 최근에 been 유럽 through 차원에서 many 어떤 documents, 활동이 publications, 있었는지 and 한번 살펴보면 I could 다양한 already 출간문들이 start from the 있었습니다. definition of the leadership and what do 그리고 leaders mean. 리더의 But allow 정의가 me to do 무엇인지 it in 다시 a 한번 different 살펴보는 way. 계기가 I 되었는데요. would like 예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to 리더를 보게 self-define 되었습니다. leaders, 자칭 not the 리더라는 people who are 것은 only leading youth organizations 단순히 or 여기서 청소년 단체를 institutions 이끄는 사람일 or 뿐만 아니라 youth groups in general. 일반적으로 But 청소년 I could see 단체에 leadership and 관여해서 leaders 활동하는 사람들을 지칭할 in 수도 people's 있겠습니다. everyday life 거의 and activity. 일상생활에서도 And 청소년들과 많은 교류하고 in 있는 the presentation 분들도 리더라고 할 today, 수 I'm of 있습니다. course 오늘 bringing 발표를 some 통해서 statistics and some research 몇 가지 analysis, 통계를 but I'm 공유하고 also bringing 또 good 최근의 분석도 practices 공유하도록 from 하겠고 우수 around 사례도 말씀드리도록 Europe 하겠습니다. especially, which is 유럽을 the 중심으로 말씀을 homeland 드릴 that I'm living 텐데요. and working in. So I 제가 would like to bring 있는 also 곳이 this 유럽이기 때문에 other 유럽을 중점으로 말씀을 atmosphere 드리겠지만 that 다른 is happening in 지역의 this 분위기도 European 잠깐 family here.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there has been a lot of research taking place. 지금까지 많은 and 연구가 I 있었습니다. found a very interesting 이런 연구들이 research 상당히 services 흥미롭게 also in 다가왔는데요. COVID-19 and 특히 youth, 코로나가 청소년들에 conducted by 미치는 the 영향 OECD, 면에서 그렇습니다. OECD라든지 많은 기관 등에서 2020년에 이런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자면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청소년들이 어떤 걱정거리가 있는지,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어떤 우려사항이 생겼는지를 설문조사해 봤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응답을 보면요. 정신 건강과 웰빙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OECD의 회원국들과 OECD 회원국이 아는 국가들 사이에 이 점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유럽의 남부는 청소년 고용률이 저희 그리스도 마찬가지지만요. 30%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높은 청소년 실업률 문제가, 청년 실업률 문제가 아주 큰 걱정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코로나 위기는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50%가 이미 미래 교육에 대한 걱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철 박사님께서도 앞에 유익한 발표를 해주셨지만요. 제가 발표에서 본 한 문구가 기억에 남습니다. 학교에서보다 왜 원격 교육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고찰해 봐야 할 문제인데요. 공식 교육, 비공식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활동, 그리고 친구 관계, 개인의 자유 제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가짜 뉴스, 이런 부분에도 코로나 위기는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록다운 시기에는 이런 영향이 더 컸습니다. 하우징, 즉 주택 부분이라든지 신체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문제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이런 영향이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 발표에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도 이제 많이 들었지만 청소년들이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시작될 때부터 청소년들은 단순히 방관자에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1선에서 나서서 이 팬데믹의 영향에 대응하는 주체로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은 지역사회에서 대응을 이끌고 있는 주체로 등장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특히 청소년 리더들이 어떻게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사회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활동은 팬데믹 동안 청소년을 지원을 했습니다.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특히 연구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된 점들을 보면요. 청소년 활동이, 그리고 청소년 단체들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이 팬데믹 시기 동안 얼마나 지원을 해왔는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2020년 6월에 제3차 유럽 청소년 활동 대회가 열렸는데요. 이때 실시된 설문조사를 보면요. 74%의 응답자들이, 여기서 응답자는 청소년들을 말합니다. 74%가 다른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과 청소년 활동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활동은 청소년들과 교류를 확대할 수 있었고 청소년들이 다른 이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청소년 활동은 전반적인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런 질문에 74%가 그렇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를 가려내는데 청소년 활동이 도움이 됐다라는 질문에도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가짜 뉴스뿐만 아니라 팬데믹 시간 동안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청소년 활동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60% 정도가 그렇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청소년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이 현재 상황을 좀 더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좀 더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가장 마지막 카테고리가 중요한데요. 청소년 활동이 나에게 뭔가 의미 있는 할 거리를 주었다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74%가 그렇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이런 청소년 활동이 유럽의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문화적인 학습을 통해서 이런 청소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함께 놀고 함께 교류하고 활동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아주 의미 있고 생산적인 활동을 팬데믹 시기 동안에도 청소년 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이고 유망한 미래를 저희가 한눈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은 미래가 기대되기 시작했다. 뭔가 고대할 수 있는 것이 생겼다라고 응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락다운이 힘들기는 하지만 집에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청소년 활동은 지금 그래프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응답자들의 다수가 이 청소년 활동이 자신들이 뭔가 기대할 만한 거리를 던져주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활동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기 동안 그리고 팬데믹 이후 포스트 팬데믹 기간에도 그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청소년 단체들과 청소년 단체들이 사회적 회복력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텐데요. 저희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도전 과제를 극복하고 이 도전 과제를 오히려 기회로 삼기 위한 이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청소년 활동을 통해서 자신과 주변의 안전을 주변인들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저희가 특히 청소년 단체들이 온라인 캠페인 발족을 통해서 제공을 했는데요. 현재 많은 청소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 단체들 중 절반 이상이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디지털과 온라인 툴을 사용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좀 더 대비를 하고 다른 위험한 정보를 사전에 식별할 수 있도록 조언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온라인 활동 그리고 대화 활동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고용 기회, 온라인 교육 훈련에 관한 기회를 제공받고 있었습니다. 김현철 박사님께서도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혼합 형식, 블렌딩된 방식이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청소년 활동과 다른 분야 간의 혼합된 방식이 유럽에서는 지금까지 성공을 거둬왔고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간단한 기술을 청소년들은 온라인 활동을 통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센터는 모델 중심의 플랫폼을 개발을 했고 이것이 학습 플랫폼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나중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 활동은 모델 중심의 세팅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건강, 신체건강, 그리고 낙인이나 차별을 다룰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을 청소년 단체들이 청소년에게 제공해주고 있었고요. 지금 설문조사에 따른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분야 간 협업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단체, 그리고 비공식 단체, 그리고 비공식 분야,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중앙정부 이런 범분야 간의 협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프 오브 유스라든지 이런 부분의 협업도 있었고 그리고 노숙자 신세이거나 디지털 수단이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있었습니다. 앞서도 들으셨겠지만 디지털 갭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젊은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디지털 수단에 접근성이 없을 때, 즉 디지털 수단을 활용할 수 없을 때 저희가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할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거나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할지 항상 고심하고 있습니다. 저도 NGO와 함께 저희 동료들과 함께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신들에게 받아야 할 기회를 못 받고 있을 때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연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니즈가 있는 곳으로 바로 뛰어들어서 그 문제를 달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하는가? 청소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니즈 충족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저희가 먼저 다가갔을 때 좀 더 많이 참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저희가 필요한 장비나 어떤 수단을 온라인상에서 제공을 해줬을 때, 즉 저희가 먼저 다가갔을 때 청소년들은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